소장님, 예. 결국 소장님이 우려하셨던 이걸 뭐랄까요, 쇼크라 그럴까요? 결국 2,300마저도 하회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상반기가 어제 끝났고 이제 네. 하반기 시작하는 처음부터 이러니까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여기서는 어떤 마음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오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만 하더라도 CNBC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떴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예. 왼쪽에, 또 이 월가 뉴욕 증권거래소의 그 유명한 플로어 트레이더 피터 터커만의 얼굴이 또 나오네요. 우리한테는 그 자리 번호라고 알고 있는데 588번이라는 명찰이 더 익숙한데 자, 이렇습니다. 지난 50년 내 최악의 상반기였다는 것입니다. 뉴욕 증시가 50년 내. 그러니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주식 거래를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이 받는 충격은 놀랄만 합니다. 네. 50년 내 최악의 상반기라면 저도 이거는 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유는 한 단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월가에서 또 화두는 인플레이션에서 점점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그런 양상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옆에 뭐 이런 얘기, 중국에서 결국 전력난 때문에 그렇게 호주를 뭐 제재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동안에는 북한 통해서 또 이렇게 밀수 형식으로 했나 본데 그런 게 또 뉴스에 또 유엔에 대북 제재를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고 이 아래쪽에 러시아군이 흑해의 그 뭐 아주 작은 섬이죠. 그야말로 조그마한 섬 스네이크 아일랜드 뱀섬이라고 하는 거기서 러시아군이 철수를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그 흑해를 통해서 곡물 수출 같은 거 좀 용이하게 하라고 선의적으로 선의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결국 못 견디고 저렇게 퇴각한다. 지금 우크라이나발 뉴스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참 왜 세상이 이렇게 다들 어렵게 끌고 가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도 한번 보시죠. 상반기 증시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2020년 3월 20일 이후 왜 3월 19일 날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저점을 찍었던 날입니다. 그 이후는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난 상반기 동안에 나스닥은 거의 3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30%입니다. 뭐 S&P 500이 20%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 당시 저점 이후로는 54% 아직도 플러스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을 보신다면요. 중국 먼저 보실까요? 중국 먼저 보시면은 금년 들어서 상반기 상대적으로 아까 살펴보셨던 미국 대비 상반기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저점 이후에도 그런데 항생 H는 여전히 여기서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굉장히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중국 증시에 대한 평가는 달라집니다. 자, 우리 한국이 궁금합니다. 한국은 상반기 들어서 최악의 성적을 보인 게 코스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 정도 같으면은 뭐 스웨덴, 유럽의 스웨덴 뭐 이런 정도 뭐 오스트리아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문제는 2020년 3월 20일 이후로는 또 전 세계에서 상승률로 따지면 그때 이후로는 아직도 제일 높은 게 코스닥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코스닥은 그러면은 상반기에 이만큼 빠졌으니 충분히 빠졌다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아직도 글로벌 약세장이 진행된다면은 코스닥에 미칠 충격이 더 크다고 봐야 할까요?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쪽도 한번 살펴보시죠. 러시아와 유럽으로. 러시아는 죽었다 깨도 유럽으로 편입이 못 됩니다. 유럽에서 받아들여 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뭐 이 정도로 하시고, 포인트는 최근 3개월로 따지면 러시아는 오히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러시아 증시 한번 보시면은 이때가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38% 폭락을 했던 날인데도 그 이후 세계 증시가 다 흘러내리는 동안에 여기 왔습니다. 자, 러시아 증시도 어느 정도 이런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얼추 올라왔나 싶었더니 이제 또 꺾이는 양상인데 조금 더 지켜보시죠. 러시아 루블화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이후부터 이렇게 해서 결국 루블화 가치가 그야말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결국 향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를 참 복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컸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에서 어제 실시간으로 하는 이 GDP Now에서 측정치가 이번 2분기 마이너스 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에 마이너스 1.6이었는데 연율로 따져서 2분기도 그러면 연율로 마이너스 1%?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이 예측대로라면은 조만간에 2분기 GDP가 나오겠습니다만 2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연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거는 정의하기로 리세션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시장의 그거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컸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준비했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 보니까 미국채 수익률 10년물이 어제 3%를 하회하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도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달러엔 환율도 조금 밀렸습니다. 137엔까지도 터치했던 달러엔 환율이 조금 밀리는 그동안 보시면은 엔화 약세는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부분 그렇다면 여기 밀려주겠느냐? 지금 차트는 준비 못했습니다만 좀 전에 호주 달러가 또 굉장히 1% 넘는 급락세, 호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가 강세, 호주 달러는 약세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음식료품에서 음식료 가격들이 조금 떨어지나 내지는 원자재가 조금 떨어지나 하는 것이 오히려 호주 달러에는 원자재 통화에는 또 불리했던가 봅니다. 뭐 그런 식인데요. 자, 여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상식적인 접근과 저희가 주로 삼는 기술적 지표로 기술적 분석의 접근으로 보자면은 여기서는 상식적인 전망은 이 정도에서는 환율이 조금 1280 그다음 1260이나 50으로 하향 안정화가 되는 것을 기대할 만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이 정도 과매수권에서 이 정도면 자, 근데 저는 지금 조금 두려운 것은 2020년 코로나 시국에서 2021년 여름까지 오는 가운데에 저같이 기술적으로 접근하던 사람들은 그 1년 반 가까운 세월을 갖다가 계속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 왔으면 과매수 국면입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열고 갑니다. 또 열고 갑니다. 또 열고 갑니다. 차트가 안 맞는 장이었어요. 포모 장이었죠. Fear of missing out 장이었습니다. 지금 또 차트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은 주가가 이 정도 빠졌으면 환율이 이 정도 올랐으면은 환율은 조금 하향 조정, 지수는 조금 상향 조정 이걸 기대할 만하다라고 자꾸 얘기할 만한 시점에 지수는 더 밀리고 환율은 더 올라가는 또 차트가 안 맞는 이번에는 Fear of Meltdown 장입니다. 이게 지금 나도 모르게 녹아내리는 장이 아닌가 하는 그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에서는 멈춰주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닥치기 전에 2020년 1월 달에 봤던 고점이 2277입니다.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 무렵에 주가가 53,000원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품고 있을 때에 카카오가 코로나 이전에 3만 원이었습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시죠. 네.